선수 입장! 집 살 사람들 주목! 하반기 부동산 반등한다. 홈코너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김광석! 왜 나를 때려? 아니다! 하반기 부동산 더 떨어진다. 지금 사면 나중에 땅 치고 후회한다. 부동산 애널리스트 광순의 복덕방 대표 이광석! 두 분들의 각오가 대단합니다, 지금. 부동산으로 이제 한판 승부를 겨룰 텐데 두 분 다 서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맞아요. 제대로 한번 싸워보겠다는 각오입니다. 네. 저희 어머니도 보고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어려운 단어 쓰면 우리 어머니 채널 돌립니다. 네. 쉽게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너무 쉽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해주세요. 자, 그러면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네. 요즘 부동산 관련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서울 아파트 가격 5주 연속 상승이다. 이런 식의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반등이다? 네. 실제 상승 국면인지 아니면 이거 과장된 보도인지 두 분 주먹 한 번씩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입장입니까? 이제 상승으로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3분기에 상승을 시작한다. 3분기. 예고편 정도로 봅니다. 3분기에 상승 반전한다. 7월에 스타트. 저가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네. 왜냐하면 최욱 형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상승한 게 아니잖아요. 최욱이 형이에요? 의외로 형이에요. 의외로. 나이 많아요. 네, 근데 우리 집 아파트가 상승하다 상승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국 평균 가격이 상승하냐. 저희는 적어놓고 나중에 결산합니다. 그래, 결산하시죠. 3분기에 상승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김광석 교수 의견이었고요. 네. 예. 이게 지속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시장이 변화하는 거고요.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전 그래서 4분기부터 다시 하락한다. 정반대입니다. 4분기부터 다시 하락 국면으로 갈 근데 것이다. 잠깐만. 3분기에 상승하고 4분기에 하락하면 둘 다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부동산이 둘다 맞네요. 부동산이 그렇게 빨리빨리 움직이진 않죠. 네. 자, 그러면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의외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해주셨어요. 네.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최욱은 천재거든요. 주가처럼 어제 급등하고 그 다음날 급락하고 이런 현상이 아니라 상당 기간 상승세, 상당 기간 하락세, 항공모함처럼 움직여요. 네. 항공모함 적절한 표현입니까? 중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죠. 예. 보겠습니다. 아파트 평균 가격의 등락률이에요. 지난주보다 올랐나, 지난주보다 떨어졌나를 보여줘요. 네. 자, 이게 등락률이니까 0을 기준으로 위에 있으면 어떤 거예요? 지난주보다 오르고 있는 거예요. 네, 빨간색은 이제 아파트 가격이고 그렇습니다. 파란색은 전세가군요. 네, 일단 아파트 매매가만 보십시오. 네. 2020년, 21년 정말 막대한 유동성이 풀리고 금리를 낮추다 보니까 돈이 이동합니다. 어디로?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해요. 그러니까 집값이 어떻게 됩니까? 엄청 상승세가. 오르네요. 지난주보다 오르고 지난주도 오르고 지난주도 오르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고금리 시대로 바뀌지 않습니까? 22년부터 네네. 금리를 올리고 유동성이 좀 축소되다 보니까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다가 네. 집값 등락률이 0 밑으로 밑도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는 거죠. 이게 하락 국면입니다. 네. 근데 하락 국면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폭락하는 시점, 그게 여기죠. 마이너스 0.48%. 네. 이 값이 주택담보대출금리 가장 높은 지점이에요. 지난해 4분기였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정점 찍고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등락률이 0에 가깝게까지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값이 0을 통과하면 플러스로 반등한다는 것이고 네. 저는 이 값이 3분기 중에 0을 통과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다 설명이 됐는데 마지막에는 그냥 네. 약간 좀 바람처럼 느껴지는데. 아니, 왜 그런지를 지금부터 심층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아니, 저만 얘기하면 안 되니까. 네. 아니 근데 교수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데 부동산 시장이 항공모함이라고 말씀하신 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근데 이 항공모함이요 9년 동안 올랐어요. 그런데 최근에 8개월 동안 하락한 거거든요. 방향을 바꿔서 지금 가려고 하는데 또 바꾼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힘들다. 자산 시장에서 또 하나 뭐냐면 저게 0으로 가고 지속적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동반돼야 돼요.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건 쉽게 말해서 사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네. 시장에서도 사는 사람이 많아야 가격도 올라갈 거 아닙니까? 네. 쉽죠. 네. 그런데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다시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이건 뭐냐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이 다시 오르니까 다시 줄어드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 네,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 되게 낮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프 안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매매 거래량이 23년 4월 들어서 떨어졌다라고 했는데 네. 사실은 이 매매 거래량조차 계절적 변수예요. 무슨 일이냐? 실업률이라는 지표를 1, 2월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원래 1, 2월엔 실업률이 높아요. 실업률이 원래 여름에는 항상 낮아요. 그러니까 지난 1, 2월과 지금이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네. 전년 동월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추세적으로 22년 1, 2, 3, 4월까지의 거래량과 23년 1, 2, 3, 4월까지의 거래량을 보면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추세를 보실 때 뭐냐면 전월과 비교하는 게 중요한데요. 전에 4월은 3월보다 어떻게 됐냐가 중요하죠. 네. 보세요. 예를 들어서 2022년 3월에 4월은 3월보다 증가했죠. 네. 2020년 4월은 3월보다 증가하죠. 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추세를 보도 교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다른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유가 있습니다. 네. 한국의 부동산의 계절성이 없어졌어요. 아, 없어졌어요? 예, 예전처럼 학군이라고 해서 있었잖아요. 옮기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집값이 싸지면 사고 너무 비싸면 안 사고 이런 거예요. 가격 변수만 중요하군요. 꼭 이사 갈 때만 사는 게 아니다. 아, 계절 변수 없어졌다는데 저 또 속을 뻔했잖아요. 아마 계절 변수가 있다 없다의 찬반 동의를 공지로 네. 찬반을 걸면 네. 아마 동의가 더 훨씬 많을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네, 의외로, 이게 요즘엔 계절성이 없어졌고 네. 사람들이 항상 가격에 민감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학군 수요다, 그다음에 이사 수요다가 있었지만 지금은 계절성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가격이 되게 중요해졌기 때문에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군 수요가 안 되는데 가격이 막 떨어져요. 그러면 사야죠. 이런 수요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아,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네. 반등이 왔잖아요. 네. 이때 집을 산 분들은 실수요자인가요? 아니면 투자 수요인가요? 실수요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실수요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가격이 떨어지면 사지만 네. 가격이 다시 오르면 줄어듭니다. 줄어들잖아요. 네. 아, 부동산 가격이 오르려면 실수요자 플러스 투기 수요자까지 와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 이유가 있어요. 부동산은 두 가지 속성을 다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쓸 수도 있지만 네. 투자할 수도 있어요. 이런 재화 보셨어요? 네. 쓰면서 가격이 오르는 거. 명품 가방. 있잖아요. 장롱 속에 있죠. 회원권, 장롱 속에. 회원권 있으시잖아요. 다 알아요. 네. 아니 근데 흔치 않다. 내 기사는 좀 밀리니까 그 인신공격이 들어오네요. 저도 좀 이야기를. 밀리니까 좀 바로 인신공격 우리 들어오네. 작가님 왜 저는 판넬을 이렇게 조그만 거 주셨어요? 물론 부동산 시장이 투자적인 수요로서 변질된 건 사실이에요. 갈수록 투자 목적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집값이 올라갈 것 같아요. 만약에 아직 안 올라갔어요.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네. 집값이 올라갈 것 같아 하면서 그런 것을 면밀히 주시하고 공부하면서 먼저 집을 매수하겠습니까? 투자자들이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먼저 나 투자해야겠다고 먼저 움직여. 네. 그러니까 단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 수요가 투자 수요가 먼저 움직일 것 같죠. 맞아요. 예. 투자 수요가 움직이는 거야. 실수요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매매가 투자 목적인지 아니면 거주 목적인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가 있어요? 구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예. 저는 개인적으로 네. 외지인이 거래하냐 아니면 현지인이 거래하냐. 외지는 투기성이라고 예. 본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네네. 이사 수요도 있으니까. 네. 지방 살다가 서울로 가고 싶고 서울 살다가 지방으로도 갈 수 네네네네. 있으니까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그 비중이 유지된다라는 전제하에 나름대로 파악해보고자 한다면 네. 관할 시도 외 매수 비중. 붉은색. 그렇죠. 외지인이 거래하냐 아니냐. 근데 전체 거래량에서 외지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때 이때 가격이 급등하는 겁니다. 이게 가격이 급등할 때 역시 외지인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투자 수요가 그만큼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역시 이게 빠질 때는 외지인이 먼저 빠져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면밀하게 경제 공부하고 앞으로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그렇죠. 기민하게 움직이죠. 그건 오히려 맞아요. 예. 안타깝게도 네. 서민들이 먼저 내다보지 못하고 오늘 내일에 급박하니까 네네네. 경제 현상을 생각하려 할 시간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네. 말씀드리면 가격이 하락할 때는
이 매수 비중이 시도 외 매수 비중이 줄죠 오히려. 그러다 최근 들어서 매수 비중이 이렇게 올라가네요? 다시 늘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마이너스 0.48%를 찍고 네. 0에 가깝게 오는 과정이 저는 개인적으로 야, 합리적인데? 저는 근데 그렇게 보고 있다는 근데 거예요. 올라가는 게 너무 완만하고 좀 찔끔 아닙니까?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된 네. 신호로 투자 볼 수 수요가 있다. 들어오기 저는 그렇게 시작했다. 판단하고 있다라는 네. 것이죠. 한국의 투자 수요의 속성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 한국의 투자 수요는 자기 돈으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전세를 끼고 사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갭 투자라고 하는 건데. 네. 그래서 제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네. 이걸 보시면 갭 투자가 많았을 때 집값이 급등하잖아요. 네. 아, 진짜 많네요. 이게 2021년도에 20만 명 이상이 전세를 끼고 23만. 삽니다. 와. 그러다가 지난해 줄어들었죠. 네. 가격이 빠지면서. 네. 그런데 올해 더 줄고 있어요. 이미 지표로가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럼 갭 투자가 왜 줄어들까요? 전세가가 떨어지죠. 그렇죠. 네. 전세가가 떨어지니까 내 돈을 많이 넣어야 되니까 수요가 이렇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투자 수요가 들어오려면 전세가가 올라줘야 되는데 지금 전세가가 전세가가 높아야 떨어지고 된다. 있잖아요.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 수요가 들어올 수가 없는 환경. 지금 교수님이 보여주신 그래프도 의미가 있지만 저거는 제가 갈아타기 수요라는 거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자, 지금 전세가 얘기를 하신 김에 네. 3, 4분기에 큰 거 온다. 역전세와 관련된 이 걱정, 논란 세입자. 많잖아요. 네. 그런데 죄송하게도 역전세가 뭔지 깡통전세가 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일단 간략히 정의를 좀 해주시죠. 역전세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전세를 2년마다 계약을 하잖아요. 네. 갱신하고 2년 전 가격보다 계약하는 금액이 떨어져 있으면 역전세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년 전에 10억에 내가 살고 있었는데 네. 지금 전세 가격이 8억으로 떨어졌다. 네. 그러면 역전세인 겁니다. 그럼 주인이 2억을 내줘야 되네요. 그렇죠. 왜 역전세라는 말을 우리가 의미 있게 받아들이냐면 최근처럼 이렇게 크게 전세 가격이 떨어진 게 우리나라 역사상 흔치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약간 블랙스완 느낌입니다. 블랙스완이요? 없던 일이 발생하는. 블랙스완 조금 어려운 단어를 어려웠나요? 꺼내겠습니다. 네, 검은 백조입니다. 네. 나라되니까 그러니까 알아듣죠. 검은 백조 잘 본 적 없으시죠? 예, 못 봤어요. 예, 보는 순간 우리가 없던 걸 보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심각한 현상이군요. 반대말은 회색 코뿔소인데 회색 코뿔소는 멀리서 코뿔소가 다가오는 거 보잖아요. 알면서도 당하는 거 회색 코뿔소. 그다음에 모르는 거에서 당하는 거 블랙스완. 네, 알겠습니다. 자, 역전세가 이제 걱정되냐, 아니면 역전세는 오지 않는다. 뭐 이런 전망도 있는데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뭐 여러분들이 다 공감하다시피 역전세난이라는 것이 오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21년 하반기, 22년 상반기 초 이때가 전세 가격의 정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역사상 정점인 거죠. 네네. 그때에 비하면 상당 부분 전세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이 매매 가격 하락률보다 전세 가격 하락률이 훨씬 큰데요? 훨씬 더 컸었어요. 마이너스 0. 지난주보다 0.9%나 빠졌으니까 엄청나게 떨어진 그러네요. 거예요. 예. 그러면 전세 가격이 떨어져 있으니까 집주인 입장에서 그전에는 10억에 전세 줬는데 네. 다음 세입자는 8억에 들어온대요. 네. 그럼 나머지 이익을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 구해? 구해야 되죠. 네. 이 갭이 더 커지는 거예요. 예. 갭 투자자들의 갭이 더 커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돈을 못 만들면. 못 돌려줄 수 있다라는 위협. 그게 역전세 난인 거죠. 네. 역전세 난이 어느 정도 우려가 됩니다. 네. 전세값은 계속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네요. 전세가는. 그런데 역전세 난 우려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들어보고 네. 그다음에 저의 의견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에 따라서 본인 주장이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아니, 저 혼자 얘기해요. 이게 역전세 난이라는 표현이 어느 정도로 우려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걱정은 두 가지 측면에서 걱정인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범위 얼마나 많냐. 두 번째 걱정은 얼마나 크냐. 그래서 범위와 폭의 문제인데 일단 범위로 하면 100만 가구 이상이 역전세 위험에 노출돼 있어요. 엄청난 거예요. 네. 그래서 전세로 살고 있는 중에서 평균적으로 50% 이상의 역전세에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는 폭도 문제예요. 이건 범위잖아요. 네. 수도 많지만 폭도 크다는 거예요. 수도권은 20% 이상을 돌려줘야 돼요.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그렇죠. 근데 이 영향이 2024년까지 가는 겁니다. 2024년. 왜 그러냐면 2022년에 전세가가 가장 높았어요. 네. 그게 만기가 돌아오는 2024년 상반기까지 이 역전세 문제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근데 심각하게 보시는 거네요. 예, 그렇죠.
없던 일이니까. 심각하게 봅니다. 심각하게. 네, 심각하게 봅니다. 저도 예. 이 부분은 예. 다소 일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미 역전세난이 있습니다. 없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의외로 그것이 크지는 않다. 크진 않다. 대란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불확실성. 그건 더 이상 불확실성이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으면 사실 역전세난이 불확실성도 아닌 거죠.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에 대응하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는 중인데. 아니, 근데 선생님, 네. 맞을 거 알고 맞아도 아픈 건 아픕니다. 아파요. 제가 예. 안 아프다고 한 게 아닙니다. 네네. 역전세난이 올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나 그것의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않다. 가격을 휘청하게 만들 만큼 강하게 오진 않는다. 집주인을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집주인이 바보입니까? 이런 표현을 먼저 드려볼게요. 고금리 때 금리가 올라가면서 예. 대출 껴가지고 전세 사느니 혹은 그거 저축하고 세입자 월세 내자. 입장에서. 세입자 입장에서. 예. 그러니까 세입자의 월세 선호 현상이 쭉 나타났던 거예요. 네네. 고금리 때 상대적으로 월세로 전환되는 수요가 있다 보니 전세 수요가 줄었던 거예요. 전세 공급은 있는데 네. 전세 수요가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어떻게 된 겁니까? 떨어졌던 거예요. 근데 이제 금리가 뭐 추가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주택담보대출금리와 전세담보대출금리 이런 금리는 소위 부동산 금리는 통제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막으려고 노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전제하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이제 다시 전세 선호 현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격이 싸니까 그쪽으로 이동하는 우리는 항상 무엇이 유리한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월세 사는 게 유리한가 전세 사는. 근데 전세 가격이 충분히 떨어졌으니 이제는 전세 사는 게 유리하다. 그리고 금리도 정점 찍고 떨어지고 있으니 이제 전세로 갈아타자. 전세 가격 등락률도 23년 하반기까지 상당 부분 플러스로 전환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할 만큼의 강한 그런 역전세난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전세 공급이 너무 많아요. 그 이유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 연간 18만 호 이상의 아파트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공급이 많으니까 집들이 하는 집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전세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많으니까 가격이 하락폭이 더 큰 거죠. 임대차 시장의 특수성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다른 시장은 예를 들어서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을 줄이죠. 이 글로브 가격 떨어지면 생산을 안 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임대차 시장은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공급을 줄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획된 게 있으니까. 이미 지어지고 있고 예. 입주하고 있는데 그런데 유일한 방법은 빈집으로 놓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 공급이 줄잖아요. 예. 빈집으로 놓으면. 네네. 그런데 빈집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쉽게 말해서 공급을 줄일 수가 없다. 가격이 떨어져도. 네. 그것 때문에 이 역전세가 하락폭이 더 큰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월세와 전세의 일종의 교체 수요를 되게 강하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근데 전 제한적이라고 보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전세 살던 분들이 월세로 쉽게 옮기고 월세 살던 분들이 이제 월세 올랐으니까 이제 전세 살아야지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목돈이 너무 크게 쉽지가 이동하니까. 않아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목돈이 쉽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지금 빌라에 네. 전세 사기가 있는데 네. 그분들이 나 그러면 이제 아파트 살아야지 그러면서 옮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수요의 교체 약간의 벽이 있다. 그래서 공급은 많고 교체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 네. 가격 하락폭이 좀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임차 가구가 100가구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그럼 100가구가 전체가 월세로 갔다가 전세로 가는 게 아닙니다. 네. 100가구 중에 10가구가 월세로 갔다 전세로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가구만으로 가격이 등락하는 것이지. 한 10% 정도만으로도. 그렇죠. 90%는 그냥 그대로입니다. 월세 살 사람은 월세 사는 것이고 전세 사는 사람은 전세 사는 거예요. 네. 그러나 10%의 수요가 이 임차 수요가 네. 결과적으로 가격을 움직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런 변동의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공급이 이렇게 많으면 네. 가격 하락폭이 크고 반대로 공급이 줄어들면 전세 가격 상승폭이 큰 겁니다. 한국에 이렇게 갭 투자하는 분들은 자기 자본 비율이 되게 낮아요. 쉽게 말해서 자기 돈이 없단 말이에요. 돈 없는 분들이 많아요. 전세를 끼고 산 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그 돈을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부채가 더 많아지니까. 그렇죠. 굉장히 위험해진다.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그 교수님 어떻게 부분은 생각하세요? 매우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본인 채널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예, 죄송해요. 제 채널로 찾아와 주시면 죄송합니다. 네. 진짜 짧게 제가 하나 진짜 궁금한 게 네, 네, 있어서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어떤 지표를 어떻게 지켜보면 되는지 정말 짧게 한마디씩. 우리가 꼭 짧게. 지켜봐야 될 게 예. 바로 미분양 주택 건수예요. 아, 요거 이제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네, 예. 끝났습니까? 자세한 거는 본인 채널 보여드릴게요. 네. 저는 매물의 양이요. 사람들이 얼마나 파냐. 그래서 향후로 역전세 때문에 많이 팔면 가격은 많이 떨어질 거고. 근데 최근에 많이 팔고 있어요. 그러네요. 신기하죠. 가격이 오른다는데 왜 팝니까? 시장에 나오는 매도 물량을 수를 봐라, 미분양 수를 봐라. 이광수 대표가 저 채널 가서 다시 방송을 하시면 돼요. 이미 했어요. 2차전, 예, 알겠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 채널 얘기는 여기까지 합니다. 오늘 정말 진지한 토론 정말 좋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시 만들어 주세요. 네, 다시. 고맙습니다. 예. 네. 네.